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타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일단 나부터 챙겨야 할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 신간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에세이인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가족 간의 어떤 갈등, 가족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내용을,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갈등을 풀고 이제 화해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쓴 이제 에세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그 작가를 좋아하니까 그분 문장이 너무 좋아서 그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제가 막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인 거예요. 그 작가랑 그 가족들 간의 어떤 그 갈등 그 상황에 제가 막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서, 역시 사람들 간의 갈등, 관계 문제가 참 사람 힘들게 하는 건 맞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잠들 때까지 혼자만 있는 경우는 우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하고, 뭐 친구 가족들 누구나 있고, 그들이 이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면서 이제 끊이지 않고 반복될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느낄 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만 계속 받으면 우리가 이제 휘둘리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내가 힘들어지는 거고, 내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구나, 이게 스트레스 받는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바로 이제 나 자신을 돌봐서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는 나 자신을 이렇게 챙겨줘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루틴, 이게 나의 일상을 대단히 이제 건강하게 유지하게 만듭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이렇게 딱 알아차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건강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스트레스에서 한 발 이렇게 탁 떨어져 나오는 걸 굉장히 빨리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선배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다가,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미묘하게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내 탓을 하면서 은근히 선배가 불쾌한 티를 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고 약간 억울한데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퇴근 전에 이제 찜찜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이런 찜찜한 기분으로 집에 가는 게 이제 더 마음이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 사과를 한 거예요. 아까 회의 시간에 저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선배님. 이렇게 마음 푸세요. 내가 후배니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얘기를 듣던 선배가 그게 사과하는 태도냐? 이러더니 휙 지나간 거예요.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있는 대로 스트레스 받았어요. 자, 이 순간이 바로 이제 이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분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그 선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나 스트레스 받았구나, 나한테 집중하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1단계. 이 1단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왜 나만 미워해요부터 시작해서 막 예전 일 끄집어내면서 장문으로 집에 가서도 카톡을 막 날리는 거죠, 선배한테.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카톡을 선배가 보고 그냥 씹었다, 그야말로. 그러면 이제 더 스트레스 받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 또 장문으로 막 답장이 오면 그건 그게 아니고, 그래서 또 내가 또 장문으로 답장을 보내고 밤 늦도록 왔다 갔다, 이렇게. 얼마나 피곤해하는 일이에요, 사실. 막 얽히고 얽혀서 막 지치고 막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회사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분리하자. 그러니까 퇴근과 동시에 싹 잊으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가서 회사 가서 해결하지 뭐 이렇게 느긋하게 한 발 물러나세요. 성격에 따라 못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지속적인 어떤 자기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제 제가 유튜브 딴 이제 채널을 보다가 거기에 밑에 이제 댓글 달린 걸 보니까 가족들하고 형사소송주의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런 기가 찬 일들도 이제 있는 거죠. 제 지인의 이제 가족은요, 하루에 이제 선생님이라서 수업을 들어갔다 나오면 몇십 통씩 전화가 와 있는데, 부재중 전화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들도 많은 거예요. 자,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일단 떨어져 나오는 게 중요해요. 딱 분리했어요. 그 다음은 뭘까요? 두 번째 단계. 내가 건강해지는 일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그 문제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한 일.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면요. 좋은 점은 뭐든지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결국 실수를 덜 하는 거죠. 지금 스트레스에 휩쓸린다는 건 뭐예요? 여유도 없고 마음도 건강하지 못하고 몸도 지쳐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나를 좀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배 때문에 열받았어요. 그럼 찜찜한 기분으로 계속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야말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건강하게 여유로워져야 할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퇴근 후에 자 어떻게 해야지 건강해질까? 운동할까? 운동하는 거예요. 신경 써서 일단 먹고 저녁에 평소에 안 먹던 뭐 그릭 요거트 막 이제 사가지고 가는 거지 마트에서. 나 오늘 건강하게 먹어야 돼. 그릭 요거트에 막 블루베리 넣어서 견과류 넣어서 확 해서 막 먹고 그 다음에 막 잡곡밥으로 조금 먹고 이렇게가 뿌듯해지는 거죠. 나 저녁을 건강식으로 먹었어 이렇게. 근데 막 그렇게 막 짜증나 있는데 뭐 라면이나 끓여 먹고 뭐 삼각김밥 뭐 이런 거 먹고 아니면 배달 음식 그냥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게 최고야. 그래서 막 엽기 떡볶이 이런 거 사다 먹고 이렇게 하는 계획을 수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건강하게. 그렇게. 근데 뭐 건강한 밥상이 없어. 그럼 뭐 즉석 현미밥에다가 그냥 계란 후라이 2개 해가지고 비벼 먹어도 그게 뭐 다른 어떤 인스턴트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과를 하나 딱 먹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자신감이 붙습니다. 내가 그렇게 먹고 나면 나 저녁 건강하게 먹었어. 그러고 나서 운동하는 거죠. 피트니스 센터 가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그냥 뭐 동네 뛰는 거죠. 뭐 걷거나. 근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하는 저녁을 보냈어요. 시간을. 근데 나는 운동은 너무 싫어서 건강도 좋은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뭐 딴 거 해야죠. 뭐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일기를 쓰거나 책을 보거나. 그것도 싫으면 좋은 영화, 정말 감동적인 영화를 한 편을 보든가. 그 건강한 일상을 바탕으로 이제 나한테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나를. 마음이 여유로워지는데 당연히 그 관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여유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랑 밤에 내내 톡을 막 주고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그 선배 욕하거나 그렇게 저녁 시간 보내는 게 최악이에요.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잖아요. 나 자신을 건강하게 돌보고 그 선배랑은 다음날 회사에서 다시 해결 보면 돼요. 그게 최선입니다. 나는 지금 스트레스 받았지만 나를 건강하게 만들면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면 관계의 문제에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해결해. 예를 들어서 회사를 이직했어요. 전에는 이제 함께 이제 오래 일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전에 회사에서는 익숙한 동료들이 많은데 이직을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호의가 없는 거예요. 까칠해요, 다들. 그럼 어떻게 돼요?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이제 원래 예전에 회사 친한 동료들 거기까지 막 일부러 가서 만나서 술 마시면서 그 까칠한 직원들 말도 막 사람들 진짜 이상해 이러면서 막 흉보고 막 시간 보내고 그럼 다음날 막 굉장히 개운해져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새로운 동료들한테 익숙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왜? 내가 어제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그리워서 그들과 시간 보내느라고 내 몸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지. 술도 많이 마셨고. 그럼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될수록 자,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푹 쉬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돌보는 게 두 번째 팁이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성장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유난히 관계에 애착을 갖거나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스트레스 받을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이제 어떤 이제 알게 됐어요,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 지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랑 통화할 일도 없고 만나질 일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연락해야만 가능해요. 심지어 나랑 약속했는데 바쁜 일이 생겼다면서 약속 취소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SNS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게 올라온 거예요. SNS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나.
막 분해하면서 스트레스 만땅으로 받고 다른 사람한테 어쩜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뒷담화해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효기간이 다 된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최선이냐? 이렇게 막 이거 떠나가겠다는 사람 그냥 두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이 그냥 나한테 집중하는 거죠. 내 성장에. 운동하고 막 단백질 챙겨 먹고 뭐 영어 공부를 하든지 내가 어떻게 잘 성장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사람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떠났지만 뭐 내 토익 점수는 높아져 가고 근육량 늘고 체지방은 줄고 막 자존감이나 자신감은 높아지고 그게 남는 겁니다. 그게 특히 왜 그 사람은 내 생일에 나를 자기 생일에 초대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싫은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문제가 있나? 이런 거 가지고 주야장창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참 내 맘대로 풀리지 않는구나. 거기서 끝이에요. 그뿐이에요. 그걸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수록 자존감 떨어지고 자신감 떨어지고 몸도 안 좋아지면 이제 악순환인 거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이유는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면 자신감 붙잖아요. 그럼 자신감 오면 다른 좋은 인연이 오겠지. 뭐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행복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해지면. 그럼 내가 성장하면 자연스러운 효과입니다. 관계에 스트레스 없이 오늘도 여유 있고 자신 있고 행복한 관계 속에 여러분들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